아예 이참에 핵 개발하자. 한국이 혼자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경제적이나 이런 문제에서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핵무장 할 수 있는 핵 개발 연대를. 주한 우리가 이제 아까도 군사력 비교를 하셨지만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보면 우리가 어쨌든 개수로는 개수 수량으로서는 떨어지지만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재래식으로 전쟁이 붙으면 우리가 이기는 건 당연한데 적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은 모든 이제 무기를 절대 무기니까 압박을 절대 무기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약속하는 거는 걱정 마라. 핵 문제는 우리가 핵우산으로.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작년에 방문했을 때 NCG라고 하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뉴클리어 컨설티브 그룹을 만들어서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이 지금 핵 운영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훈련하자 해서 올해 그 초에 한미 군사훈련도 이루어진 것으로 연습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 미국의 보장을 지금 믿을 수 없다고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걸 믿고 핵 문제만큼은 우리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측면에서는 NCG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의구심을 가졌던 미국 주도의 한반도 핵우산에 대한 미비점을 조금은 보완해줬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술핵을 다시 들어와야 된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나토식 핵 공유 그다음에 아예 이참에 핵 개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수님 어디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저는 핵 개발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된다. 네, 핵 개발을 준비해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2010년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와서 진단을 해보면 굉장히 잘못된 평가였다라는 거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국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모티브를 우리가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이야기는 우리 이제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우리 당구 칠 때 보면 세리쿠션 하잖아요. 그 세리쿠션 하듯이 다른 거를 가지고 하나를 다시 획득하는 이런 수단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이 혼자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사실은 경제적이나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 혼자 하지 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가지고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핵무장 할 수 있는 연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핵무장 연대를 핵 개발 연대를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때의 용인해 줘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세계 무기를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니까 미국과의 사전 미국이 용인을 해줘야 되겠죠. 사전 어느 정도 용인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때문에 지금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 연대를 맺었다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되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거가 저희 생각이고. 대만은 어떻습니까? 그럼 대만도 핵무장 하려고 할 텐데요. 대만을 끌어들이면 조금 더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더 자극할 수가 그거는 자극할 수가 있다는 거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보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가치나 이런 거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지속 가능한 한반도를 위해서 또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전략적인 포인트를 또는 정책의 기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반도 순진화 재단에서 박세일 교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카데미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네네. 운영할 때 이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시면서, 그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들었던 강의 가운데 상당히 인상적인 건 뭐냐면, 핵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프로세스를 그 당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핵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플루토늄탄이 있고 우라늄탄이 있다. 플루토늄은 우라늄을 연료로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로 떼는 것이 핵 연료봉이지 않습니까? 그 핵 연료봉에 우라늄을 집어넣어서 그 3% 정도 농축된 우라늄을 집어넣은 것을 가지고 핵 연료봉을 쓴답니다. 예. 그럼 그 핵 연료봉을 가지고 원전을 그러니까 연료로 사용을 하고, 그게 남은 게 폐연료봉인데, 이 폐연료봉은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폐연료봉을 가지고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재처리를 하면 이게 플루토늄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게 플루토늄탄이고, 우라늄탄은 우라늄이 이제 최초의 우라늄 강산에서 캐는 게 U238인데, 이거를 체에서 이렇게 걸르면은 U235가 됩니다. 요게 이제 3%짜리가 우리가 옐로우 케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핵 연료봉으로 쓰는 것이고, 요 3%가 아니고 계속 농축을 하면은 90도까지 농축된 게 HEU라고 그래서 High Enriched Uranium. 그래서 이 고농축 우라늄이 되면은 이거는 우라늄탄을 폭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플루토늄탄이 있고 우라늄탄이 있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 우라늄탄이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이 플루토늄탄이다. 그래서 그 우라늄탄은 크기가 좀 작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틀보이라고 그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을 패트맨, 뚱뚱보탄이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이 다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플루토늄탄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재처리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우라늄탄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농축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 핵개발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본은 그 재처리 시설도 있고 고농축 시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미국하고 대화를 할 때 핵폭탄을 바로 만드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본 정도의 수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는 만들게 해다오. 그건 일본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거 하는데도 1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그게 되고 나면은 핵폭탄을 만드는데 한 6개월이면 만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라도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쨌든 용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미국이 용인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우리가 확실한 미국 편이다라고 하는 공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인도가 가진 게 결국은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용인해 준 것이고, 파키스탄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용인을 해 준 것인데, 이스라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미국의 어떤 전략에 같이 동참을 해서 미국의 신뢰를 얻고, 한반도 방위는 단순히 한반도 방위는 우리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대신 이게 이제 개발하려고 하면 NPT 탈퇴를 해야 되는데, NPT 탈퇴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만 만드는 것만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선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